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그죠? 계약을 했는데도 입학을 해서 한 달 정도 수업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저도 좀 많이 씁쓸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게 다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 뭐 이렇게 모임이나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자기 개인 그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10의 거듭제곱입니다. 이게 저희가 중학교 때나 이래 배우지 않습니까? 거듭제곱에 대해서. 근데 이게 또 대학에서 또 써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사 시험이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칠 때 이 별거 아닌 이 거듭제곱 때문에 단위 하나하나에서 표기를 잘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제곱에 대해서, 특히 이제 10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공학 표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듭제곱을 저희가 표현을 할 때 과학 표기법이나 아니면 공학 표기법을 씁니다. 저희 공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학 표기법을 쓰죠. 그래서 이제 과학 표기법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고요. 이제 공학 표기법은 저희 같은 이제 공대생들이 이제 씁니다. 공대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공학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터 접두사의 간의 뭐 변환 이런 것도 있고요. 10의 거듭제곱 표기법을 포함한 더하기와 빼기, 거듭제곱에 대한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도 볼 거고요. 뭐 기타 등등 거듭제곱 표기법, 그 다음에 역수관계, 뭐 제곱근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이런 큰 수나 작은 수들을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20만 옴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옴이라는 뜻입니다. 이 저항값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위죠. 그리고 0.0000025 암페어, 여기에 있는 A는 전류의 값을 표현할 때 쓰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10의 거듭제곱 표기법은 아주 크거나 작은 값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과학 표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학 표기법이 있습니다. 과학 표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학 표기법이 있어요.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공학에서는 과학 표기법보다 공학 표기법의 사용이 더 일반적이라고 나와있죠. 자, 밑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거. 10의
3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을, 얘를 우리는 밑수로 하고요. 밑,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우린 겉옷제곱 또는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근데 너무 표기하기 길어서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줬죠.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합시다. 양의 지수는 1보다 큰 수를 표시한다. 음의 지수는 1보다 작은 수를 표시한다. 네. 어떤 수를 0제곱하면 1이 된다. 예를 들어서 10의 0승 같은 경우 10의 0승은 1이다. 맞죠? 그죠? 다음 어떤 수를 1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따라서 10의 1승은 그냥 10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1승은 얼마예요? 2의 1승은 5다? 그럼 2다. 그죠? 그래서 10의 1승은 그냥 10이 된다. 자, 표를 한번 봅시다. 10의 거듭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여기 기준으로 해서 먼저 봅시다. 여기 10의 0승은 1이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표기되는 거 보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지수로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준을 여기에 드는 거예요. 여기에 10의 0승을. 그러면 10의 1승일 때 10이 되고요. 10의 제곱은 100이 되겠죠. 당연히. 왜? 이 지수가 뜻하는 것은 똑같은 수의 곱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10의 3승은 1000이 되겠죠. 10의 4승은 만이 되고요. 10의 5승은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걸 반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지수승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지수승일 때 10의 마이너스 1승이면 0.1이 되겠죠. 얘를 또 다르게 표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승이면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1을 10번 쪼개버렸으니까 0.1이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러면 0.01이 되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은 그거죠.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1이 되겠죠.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제곱은 0.01이다. 그러면 10의 3승은 어떻게 돼요? 눈치 빠르신 분 답 나오죠? 예, 1000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6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이렇게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과학적 표기법에 대해서 과학적 표기법으로 수를 표현하기 해서 여기 밑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자, 3900입니다. 39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3.9 곱하기 10의 3승 가능하죠. 그죠? 10의 3승이면 얼마입니까? 10의 3승이면 1000이죠. 1000이 되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3.9 하면 3,900이 나오죠. 그죠? 3,900. 자, 그리고 여러분들 레포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레포트를
동영상 강의 안에서 직접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는 어떤 것인지 질의에 대해서 받진 않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왜냐하면 제가 1주차, 2주차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올리다 보니까 보지 않는 학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포트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레포트는 동영상 강좌 안에서 직접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000056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현하면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렇겠죠? 네.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5.6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의 1 곱하기 5.6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계산을 하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6이죠. 그죠? 여기 기준을 냈어요. 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5.6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부터 할게요. 자, 규칙 첫 번째. 어떤 수를 1과 10 사이에 수의 10의 거듭 제곱을 곱한 형태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소수점이 원래의 수에서 왼쪽으로 이동되면 10의 양의 거듭 제곱이 되고 원래의 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10의 음의 거듭 제곱이 된다. 규칙 3. 10의 거듭 제곱은 원래의 수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소수점이 이동한 자릿수와 동일하다. 네. 이거. 네. 요거. 네. 그래서 거듭 제곱은 원래의 수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소수점이 이동한 자릿수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 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바로 그 내용이죠. 네. 자, 오늘 숙제 나갑니다. 자, 과학 표기법에 대해서 이제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게 오늘 첫 번째 레포트입니다. 아시겠죠? 레포트. 자, 이건 레포트입니다. 자, 이게 레포트예요. 자, 이게 레포트입니다. 자, 그냥 이거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레포트예요. 다음 보도록 하실게요. 의 거듭 제곱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형으로 표현된 수는 십진표기법 또는 부동소수점 표기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한다. 과학 표기법으로 표현된 수를 십진표기법으로 변환할 때 10의 지수가 양수일 경우에는 소수점을 지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10의 지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소수점을 지수만큼 왼쪽으로 이동한다. 레포트가 여기까지겠다. 그죠? 여기까지 레포트입니다. 자, 레포트. 자, 여기까지 레포트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것과 이것까지 정리해서 그대로 뺏겨 적으면 됩니다. 제가 뺏겨 적으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뺏겨 적으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면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표기법과 미터법 접두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표기법은 과학표기법과 유사하다. 단지 수치 부분에서 1에서 1000 사이의 수이고 지수는 항상 3의 배수이다. 네, 이게 중요해요. 지수는 항상 3의 배수이다. 네, 그래서 어떤 숫자 27000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10의 4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공학적 표기법으로 하면요. 지수는 항상 3의 배수이다 했죠. 그러면 10의 3승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나중에 여기에 27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0.00047이라는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럴 경우에 과학적 표기법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요. 공학 표기법은 네, 이번에는 4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얘도 3의 배수로 계산됐죠. 자,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검증 한번 해볼까요? 앞전에 있던 것처럼, 적은 것처럼. 자, 얘가 10의 4승입니다. 10의 4승이 맞는지 봅시다. 2.7이라고 일단 적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선이 너무 굵네. 그죠? 굵은데. 그런 선이 없나? 자, 그래서 10의 4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양일 때는 오른쪽으로 칸수를 헤아렸죠? 자, 이번에는, 자, 음수죠. 그죠? 소수점이니까. 얘는 4.7입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점까지. 자, 그러면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470입니다. 470이니까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가 비네. 원래대로 여기 0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470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 표기법과 미터법 접두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이 이제 공학 표기법과 미터법 접두사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레포트 나갑니다. 얘가 두 번째 레포트입니다. 공학 표기법과 미터법 접두사에 대해서 정리하시오. 이게 레포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떤 수를 공학 표기법으로 표현할 때 다음 규칙을 따른다. 먼저 과학 표기법으로 수를 표현한다. 만약에 지수가 3의 배수라면 수는 과학 표기법이나 공학 표기법에서 동일하다.
규칙 7번 과학 표기법으로 표현한 원래의 수에서 지수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지수는 3의 배수가 되도록 증가 또는 감소되어야 한다. 수치 부분의 소수점은 지수의 변화에 따라 옮겨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규칙 8번 10의 지수가 1 증가할 때마다 수치 부분의 소수점은 왼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야 한다. 10의 지수가 1 감소할 때마다 수치 부분의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규칙 6번, 7번, 규칙 8번까지 필기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미터법 접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100만 옴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오메가 마크 있죠? 얘는 옴이라고 있습니다. 옴이라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얘는 저항에 대한 단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압을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그렇게 하죠. 몇 볼트. 집에 쓰는 전압이 220볼트죠. 220볼트. 220 V라고 표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휴대폰 보조 배터리 있죠. 표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A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적죠. 미리암페어. 5000mAh 이렇게 되죠. 보조 배터리가 5000mAh 아니면 요즘 판매되는 게 보통 1000mAh죠. 예, 1000mA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옴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00만 옴이 있을 때 자, 우리는 여기서 공학 표기법을 적용을 하면 1.0 곱하기 10의 6승 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1.0 메가옴 그리고 얘를 또 다르게 표기를 하면 1.0 메가옴이 됩니다. 여기 있는 대문자 m을 그냥 우리 메가라고 있습니다. 얘를 메가라고 있고요. 메가 우리 얘를 옴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학 표기법과 미터법 접두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표 있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표도 얘도 레포트입니다. 자, 이제 레포트를 그냥 R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자, 여기 있는 표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공학적 표기법에서 3의 배수로 간다고 했죠. 지수가 3, 6, 9, 12. 그 다음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접두사는 10의 3승은 킬로가 되고요.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호는요, 킬로는 K, 메가는 M, 기가는 대문자 G, 테라는 대문자 T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양의 지수성으로 갈 때, 얘는 음의 지수성으로 갈 때, 자, 공학 표기법에 대해서 양으로 갈 때, 음으로 갈 때. 자, 이번엔 10의 마이너스 3승에 대해서 봅시다.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이라고 읽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이렇게 있습니다. 약호는요, 네, 10의 마이너스 3승은, 네, 소문자 M,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은 소문자 뭐 U 같이 생겼다, 그죠? 네.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9승은 소문자 N,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소문자 P.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건 외우셔야 해요. 그리고 공대생이라면 당연히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터법 접두사 간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700 kilo ohm to mega ohm. 이건 뭐냐면 2700 kΩ을 메가옴으로 변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700 k니까 10의 3승이 되겠죠. k는 여기에 2.7 곱하기 10의 6승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킬로옴에서 메가옴으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 곱하기 10의 6승, 얘를 2.7 메가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규칙 9번, 얘도 필기를 합니다. 얘도 레포트예요. 규칙 9번, 큰 미터법 접두사에서 작은 미터법 접두사로 변환할 경우에 미터법 접두사가 감소한 만큼 수치 부분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작은 미터법 접두사에서 큰 미터법 접두사로 변환할 경우에는 미터법 접두사가 증가한 만큼 수치 부분을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0의 거듭 제곱 표기법을 포함한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레포트겠죠. 자, 얘도 레포트입니다. 자, 레포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레포트가 많은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과목이 있죠. 교양 과목 빼고, 영어 빼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70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얼마예요? 얘 17만이죠. 이렇게 17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17만이 되는 겁니다. 얘는 얼마예요? 23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얘는 24만이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를 바꿔주는 겁니다. 과학적 표기법에서 공학적 표기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170과 230은 더하면 400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10의 4승 얘를 과학적 표기법에서 공학적 표기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10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23에서 얘는 230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덧셈을 하면
40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과학적 표기법으로 여기에서 또 변환을 해봅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10의 5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4를 적고요. 10의 5승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0을 5개 적어주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40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의 거듭제곱 표기법을 포함한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보도록 합니다. 3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50 곱하기 10의 제곱입니다. 자, 이 계산을 할 때 여기 미수를 먼저 곱해줍니다. 미수는 미수대로 곱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수승에 대해서는 지수승대로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10의 6승 곱하기 10의 2승 얘를 계산을 하면 10의 6 더하기 2승이 되죠. 그래서 10의 8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 450 곱하기 10의 8승이 되는 것이죠. 얘를 또 정리를 하면 4.5 곱하기 10의 10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부분도 레포트가 되겠죠. 규칙 11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된 수를 곱하는 경우에는 수치 부분과 10의 거듭제곱 부분을 분리하여 곱합니다. 그리고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때에는 지수를 더해주면 된다. 결과를 원하는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과학적 표기 방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학적 표기 방법을 한다면 과학적 표기 방법에서 아니구나. 공학적이구나. 네. 과학이 아니라 공학적 표기 방법을 했을 때 공학적 표기 방법을 한다. 공학적 표기 방법을 한다면 공학적으로 한다면 10승이 아니라 45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안 어렵죠. 그죠? 할만하죠? 다음, 자, 얘도, 레포트가 되겠죠? 10의 거듭제곱 표기법을 포함한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여기 있는 식을 보도록 합시다. 자, 5 곱하기 10의 7승 나누기 2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미수는 미수대로, 지수는 지수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미수는 2분의 5 하니까 2.5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의 4승과 10의 7승을 나눠줍니다. 자, 지수승에 대해서 나눌 때는 뺄셈을 하죠. 그죠? 그래서 10의 7 마이너스 4승. 그래서 10의 3승이 나오더라.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 자, 그래서 규칙 12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규칙 12번은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된 수를 나누는 경우에는 수치 부분과 10의 거듭제곱 부분을 분리해서 나눈다. 그리고 10의 거듭제곱을 나눌 때에는 분모의 지수에서 분자의 지수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결과는 원하는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 그것이 과학적 표기 방법이든 아니면 공학적 표기 방법이든 원하는 형태로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의 거듭 제곱 표기법을 포함한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5 곱하기 10의 7승 나누기 2 곱하기 10의 4승. 그러면 여기 미수는 미수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 지수는 지수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규칙 12번을 봅니다. 거듭제곱 형태로 된 수를 나누는 경우에는 수치 부분과 10의 거듭제곱 부분을 분리하여 나눈다. 그리고 10의 거듭제곱을 나눌 때에는 분모의 지수에서 분자의 지수를 빼주면 된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네. 이제는 10의 거듭제곱의 역수에 대해서 볼게요. 거듭제곱에 대한 역수. 자, 밑에 10의 5승의 역수는 10의 5승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10의 5승분의 10의 0승. 이 10의 0승이라는 거는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10의 0승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10의 0 빼기 5가 되죠. 그러니까 분자에서 분모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레포트죠. 10의 거듭제곱의 역수를 구한다는 것은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한 나눗셈의 특별한 경우인데 분자의 1, 그러니까 10의 0승은 10의 거듭제곱의 역수를 구할 때 10의 지수의 부호를 바꾸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의 부호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10의 5승인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여기도 레포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레포트를 내다 보니까 필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PT 자료를 여기 있는 PPT 자료를 단톡방에 올리도록 할게요. 단톡방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죠. 복습이 가능하겠다. 그죠? 네. 복습. 동영상을 계속 보면, 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PPT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조교 선생님한테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리되는 대로 조교 선생님한테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듭제곱으로 표시된 수의 제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기 식을 보도록 합니다. 3 곱하기 10의 4승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있는 바깥에 있는 여기 제곱 있죠. 얘를 먼저 계산해 줍니다. 1번. 그리고 10의 지수성에 대해서 또 따로 계산해 줍니다. 얘랑 또 계산을 해주죠. 그러면 10의 4승 곱하기 2승이 되겠죠. 그러면 지수승은 10의 8승이 되고요. 미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9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규칙을 보시면요. 얘도 숙제고요. 레포트입니다. 자, 얘도 레포트고요.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시된 수의 제곱을 구할 때
수치 부분을 제곱하고 10의 지수를 2배로 해준다. 결과는 원하는 10의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듭 제곱으로 표시된 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루트. 자, 루트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먼저 규칙부터 볼게요. 자, 얘도 레포트고요. 레포트가 너무 많은 것 같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PPT는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얘를 보시고 PPT를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 돼요. 10의 거듭 제곱으로부터 표시된 수의 제곱근을 구할 때에는 수치 부분의 제곱근을 구하고 10의 지수를 2로 나누면 된다. 결과를 원하는 10의 제곱,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보도록 합니다. 루트 4 곱하기 10의 6승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따로따로 분리를 하죠. 루트 4에다가 곱하기 루트 10의 6승. 그러면 얘를 루트를 벗겨버리면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칙 1번에서부터 규칙 15번까지입니까? 네, 15번까지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대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속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대학 다녔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군인은 항상 총을 옆에 이렇게 지니고 다녀야 된다. 총은 자신의 몸같이 소중히 다뤄야 된다. 여러분들은 공대생이잖아요, 그죠? 공대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자신의 몸처럼 항상 계산기는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계산기가 일반 계산기가 아니라 공학용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는 어떤 걸 주로 쓰냐면 그건 제가 나중에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공학용 계산기 판매하는 그 회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요.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성비 따졌을 때, 괜찮은 제품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론 그 제품을 쓰고 있고요. 가격대는, 인터넷 최저가로 했을 때 15,000원부터 해서 뭐 25,000원 그 사이쯤 됩니다. 최저가 찾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고요. 나중에 그 단톡방에다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 번호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회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수학 함수와 기능을 가진 계산기를 선택한다. 이 공학용 계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장 장소를 가진 것을 선택을 한다. 메모리 기능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모리 기능이 있는 거. 그 다음 계산기의 사용 안내서를 꼼꼼히 읽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생들 보면요, 계산기를 그냥 손으로만 계속 만져요. 사용 방법을 몰라요. 설명서가 뻔히 있는데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봐서 중간중간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분수에서 소수를 어떻게 바꿔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설명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근데 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스마트폰에 있는 공학용 계산기 그걸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칠 때, 그리고 기사 시험이나 이제 국가 국가 시험을 치잖아요. 자격증 시험을 칠 때 계산기를 들고 가셔야지, 스마트폰에 있는 공학용 계산기를 쓰면, 네, 부정행위가 됩니다. 부정행위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써야 할 공학용 계산기를 잘 선택해서, 네, 지니도록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리돼가지고 여러분들과 얼굴 보면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동영상 강좌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듣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이 아닌 빨리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4월 13일까지가 4월 13일이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